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저녁에 시한글을 쓰자마자 뭐 집에서 갑자기 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 다녀왔더니 벌써 시간이 10시가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참 지난주 화요일이죠. 월화 연 이틀간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찌 보면 시장에 1조 5천억을 사들이고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여타 글로벌 증시가 호조의 분위기 속에 사실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 시장이 산타 랠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바닥을 탈피하나 싶었었는데 참 그날 밤에 어 1979년 이후로 발생된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서 정말 증시가 그리고 한국 자산 시장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일이 이번 주에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계엄령 자체는 엄청난 시장의 파장을 불러왔고 당연히 이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단 시장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폭풍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을 해 버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글로벌 꼴찌를 달리고 있었고 정말 여러모로 취약했던 국내 증시가 정말 메가톤급인 블랙스완에 가까운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하락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이 하락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부터 3일 연속 대한민국 이 정부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가 된 상태에서 여러 외교 그 다음에 정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정부 마비 상태가 3일간 지속된 가운데 주말 사이 이제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이냐 아니냐가 논의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나면서 다음 주도 이러한 이 전국 불확실성 정치의 불확실성인 시장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이제 이미 발생된 현안이고 이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요일 날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찍혀 내려온 부분은 시장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2차 계엄령 시도가 있다, 여러모로 그러한 정황이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오전에 시장에 반짝 나오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환율이 다시 재차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상하게만큼 이제 오후장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뭘 바라봤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결과적으로 탄핵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한동훈 국힘 대표가 탄핵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주말에 이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빠른 정부의 시스템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지수의 아래꼬리를 잡아주고 올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은 개파락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파락과 추가 하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죠. 결국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위기 속에 가장 이 취약한 부분은 항상 레버리지가 많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가 가장 힘들고 또한 이때 내가 주식이 100%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무대응이 좋다. 지금의 시국은 그 누가 예측을 했겠냐? 어? 그 누가 예측을 했던 상황이겠냐라고 판단을 하면 시간이 약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은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사실 모든 지수라는 게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사실 강력한 투매가 발생을 하고 하락의 가속의 구간이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탄핵이라는 이슈가 시장 하방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2016년과
뭐 동일하게 선상에서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항상 이 가장 취약한 시점에서 메가톤급 악재가 나오면은 이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 국면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의 상승도 여러분들 똑같은 이 메커니즘과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뭐 에코프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목에 차오르고 시가총액이 40조에 육박한 상태에서 주가는 150만 원을 뛰어넘으면서 20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크게 차오르죠. 그러면서 주가는 클라이막스를 맞고 고점에서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기가 막히게 급락을 해 버립니다. 이 급락을 할 때 이 호재가 기대감이 사라졌던가요? 아닙니다. 그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폭락을 하고 있고 좋은 소리가 계속 나와도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권에서 최고의 악재가 터져 나오고 또 터지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시점이 분명 조만간 다가올 텐데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 속 모든 악재가 오히려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바닥을 먼저 치는 게 주식의 메커니즘이고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다라는 거에서 시장은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발생된 이 계엄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주말에 저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데 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힘 대표로 하여금 정권의 안정을 뭐 이렇게 해소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고민은 좀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고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속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들 뭐 저는 집이 이제 여의도 근처이기 때문에 그쪽 근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너무나 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마비된 상태에 이 어마무시한 시민들이 모여서 또 과거 2016년 때와 같이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국에 대한 이 일반인들의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은 됩니다. 그리고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 조기 하야로 가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조만간 타진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텨야 된다. 그리고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얼마나 빨리 튀어 올라갈까 이거를 100% 맞추기도 사실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들은 다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보다 다 위로 올라갈 것이다. 대신 이번 하락장에 많이 또 안 떨어진 종목군들은요 오히려 반등의 크기가 약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약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시장을 사놓으면 절대 소외는 되지 않고 또 시장을 사지 않으면 반등장에 나는 100% 소외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구간에 맞춰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7%에 혹은 마이너스 10%에 내가 자산이 1억이 있으면은 뭐 처음에 일단은 물리고 착살 나더라도 한 3천원 배팅해 놓고 나머지 2천 넣고 또 2천 넣고 3천 넣고 다 때려 박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안 봐야 되겠다. 얼마까지 빠지더라도 그냥 참고 묻어놔 버려야 되겠다. 그런 심리로 사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공포 구간에 주식을 주워 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로 주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살 때라든지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숏을 때릴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날 고려아연에 숏을 쳤습니다. 두 계약을 들어갔는데요. 더 사고 싶었는데 막판에는 250만 원까지 가기를 바라면서 추가 배팅을 못 했는데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 제가 총 4계약분이 못 샀구나. 이번에는 4계약분이 못 샀는데 올라갈 때 뭐 215만 원에 하나 사놓고 마이너스 한 10%대 또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240대 다른 계좌로 2개 사놓고 나머지는 250에 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사실은 이 올라갈 때는 그 끝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떨어질 때는요, 여러분들
칼과 같이 떨어져 버려요. 주식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식이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는요, 이미 어떠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 다음날 갭을 한 2%에서 뭐 2.5% 정도 뛰고 나서 총알같이 올라가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너무나도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고통을 감내하고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면서 레버리지만 없다면 저는 가능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부결, 정부 마비 상태, 여야는 지속되긴 부담이 될 것이다.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2차 계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윤 대통령이 이제 뭐 자기의 이 여러 가지 행보를 국힘에게 이양하겠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 생명도 국힘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좀 있는 발언이긴 한 것 같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2차 계엄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던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설사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이 밑에 이제 행정부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상황에 이게 진행이 되겠냐? 안 된다. 그러면은 최악은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상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시장의 현재 바로미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월요일날 1450을 넘어가면 조금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러면서 배팅을 조금 약하게 혹은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환율이 1450원을 못 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빨리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미터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은 뭐 누가 뭐라 해도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빼고 그냥 단순하게 글로벌 트렌드는 AI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샘 울트만의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인터뷰라든지 내용들을 보셨다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O0 프로의 이 GPT를 보셨다면 와, 발전 속도가 기가 막히게 빠르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분할로 다 조금씩 주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어차피 방향이 맞다면, 네, 방향이 맞다면 괜찮다. 그리고 또 이익 성장치가 지속되고 있는 산업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는 양시장 다, 네, 뭐 하락 종목수 많이 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 생각보다 코스피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코스닥도 0.4% 하락에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4%에서 뭐 1.43이니까 2.6%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죠. 이 부분은 이 조속한 탄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왔는데 그 기대감에 올라왔던 부분을 좀 토해내면서 이제 월요일 날 출발을 할 건데요. 당연히 금요일날 저점을 이탈하냐 아니냐가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저점을 지지해주는 상태에서 뭐 수급이 돌아서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자, 12월 3일 연이틀 개인들 1조 5천억 매도가 나왔으면서 뭐 수급 변곡이 있었는데 정말로 안타깝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로 인한 단기간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계엄 이후의 상황은 빠른 해제 그리고 정부의 증시 안정에 따른 자금 투입 이슈,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는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빼고, 아무튼 금요일 시장이 마이너스 4%까지 폭락, 그리고 2차 계엄 우려감, 그리고 한동훈 측의 탄핵 찬성 가능성에 조기 탄핵과 함께 조기 국정 대행 체제에 따른 정상화가 일부 영향을 준 반등과 연기금을 동원한 시장 수급에 의한 반등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탄핵이 안 되었으니 월요일은 다시 불안한 국면이 연출될 것인데, 이에 환율이 다시 급등하지 하는지 그리고 이후 전개될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의 상황은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방법은 대통령 빠른 하야, 가능성은 저는 낮다 보이고요. 2차 탄핵 포결 다음 주 토요일인데 저는 이것도 시행이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길어야 1주, 2주 사이에 다 끝날 것 같고요. 여야 대표 회담에 따른
정리,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1, 2주 안에 다 끝날 것 같다. 사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이 원래 12월 3일 이후에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라든지 이 굵직굵직한 이 민생 현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후퇴를 했죠. 대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제가 뭔가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면 굉장히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리가 되는 순간 민생 현안이 동시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방에서 증한 펀드든 연기금이 받쳐놨던 수급이라든지 여기에 더한 이 금융투자 물량까지 덩달아 들어오면서 지수가 그때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바닥에서는 개인들이 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 주식을 들고 있다면은 던질 필요가 전혀 없다. 여기에는 다 적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시장에 대한 지수를 이야기하면서 지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붕괴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떨어지면서 이때의 저점이 있죠. 이때의 지지 구간을 이탈시키고 과거에도 매번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좀 보면은 급격하게 2015년도에 시장이 빠질 때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빠진 거죠. 20% 빠지고 나서 올라왔다가 이 저점을 붕괴를 시킵니다. 이때도 붕괴를 시키고 뭐 고점 대비한 이때는 13% 정도 빠졌는데요. 빠르게 돌려 세우고 또 여기에서 이때의 저점을 붕괴를 시키죠. 붕괴를 시키고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 쓰리 바닥을 다 깨고 올라온 거예요. 쓰리 바닥을 깨고 올라온 거고 이때도 보면요. 이 장기간의 박스권의 흐름의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가 이 저점을 이탈시키니까 반등을 한 거죠. 사실 여기서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할 수도 있던 시점에 코로나라는 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또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거의 30%가 빠졌으니까 글로벌 증시가 대혼돈이었기 때문에 이런 투매가 나왔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수는 저점을 붕괴시키잖아요. 지수라는 게 그렇다라는 걸 의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저점, 그러니까 일반 개별 종목이 아닌데 붕괴시키면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지만은 총알처럼 튀어 올라간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장기 박스권을 만들었던 지수는 그러하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번 달에 이거를 이탈시키잖아요. 이번 달에 이거를 다 말아 올리는 이 아래 꼬리를 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 경제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아직 좀 덜 빠졌을 수도 있겠으나 얘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 저점을 주봉상이든 월봉상이든 이때의 저점을 어찌됐든 이탈을 시키게 되면 일순간에 이런 뭐 2200이라든지 2250포인트를 일순간에 깰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총알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만큼 많이 빠졌다. 그만큼 기업의 이익 체력에 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시고 그에 맞춰서 지수를 사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코스피 레버리지라든지 지금부터 많이 빠지면 구간 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뭐 대형주 할 거 없이 너무나도 많이 종목분들이 빠졌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저는 이번에 종목이 빠질 때 사실 동신건설 좀 보려다가 이 구간에서 매수가 좀 안 돼서 더 이상 매매는 안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자리에서 좀 잡아가지고 좀 끌고 왔으면 해볼 만한 구간은 있었는데 매매는 하지 않고 어제 이제 셀비온이라는 종목을 화요일 날은 얘를 조금 뭐 중간중간 매매하다가 상따 마킹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좀 샀다가
반등해서 얼른 팔아버리고 이거는 마무리가 좋고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죠. 거의 이거 준상한가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23%니까 고점 대비 한 7% 빠진 상태에서 종배에서 넘어왔다가 반등에 좀 나오고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시장 대비 강한 루닛 정도 흐름 상태 좀 유지하는 상태에다가 뭐 카카오 네이버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종목군들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있는 종목군들 있죠. 각 파트별로 조선의 HD 현대 미포조선 이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는 섹터의 종목군들 많이 밀리면 나는 어떠한 구간에 좀 잡아보겠다. HD, 한국조선해양 이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 안 시키는 선에서 좀 살짝 밀리더라도 이 박스권 하단 언저리까지 오면 나는 매수해 보겠다. 뭐 이런 관점을 본다든지, 현대중공업도 강했던 종목이 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잡아보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선주 최근에는 하나오션은 안 보죠. 하나오션은 사실은 이때 올라온 거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방산 이슈에서 좀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이것도 이 첫 출발점까지 내려온다면 보겠는데 구태여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파동이 나오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들어가 있지만 이 조정을 깨고 내려왔는데 지금 여타 조선주 대비해서는 아직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아요. 더 많이 빠진다 하면 더 덜 빠진 대장주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다음 주는요 분명히 뭐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이런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뭐 이재명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3연상을 갔기 때문에 사실 조정폭도 상당히 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게 나온다면 거래량 많이 터진 종목군들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좀 보긴 하겠지만은, 러프하게 트레이딩 영역에서 소폭 보긴 하겠지만은 특별하게 뭐 다른 쪽 종목은 일단은 안 보고요. 시장에 이슈가 붙는 종목 안에서 AI 섹터라든지 AI 섹터의 뭐 대장주급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솔트룩스라든지 그냥 흐름적으로 잘 갔던 종목이 이런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시켜 놨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일부 봐보고,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 박스권 하단에서 한 번 정도 봐볼지에 대한 고민 정도 해보는 거고, 사인앱 소프트도 굉장히 좋은 상태의 종목이 단기간에 뭐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30% 넘게 빠져버렸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우주항공 쪽이 매우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해서 점상으로 올라왔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한 번 정도 관심은 가져볼 것 같습니다. 뭐 나름 쌍봉 치고 내려온 부분인데 워낙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 단기간에 또 폭락을 또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봐볼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그리고 뭐 HVM 이런 우주항공 쪽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지금 다 펴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확실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이 자리에서 더 빠지게 되면 일단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정도 해보고, 과연 이 저점 근처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 구간은 굉장히 해서 손익비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죠, 최저점 구간에서. 근데 이 자리도 깰라면 얼마든지 깨는데 해볼 만한 손익비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때도요, 근데 사실 이 구간이 깨치면서 얼마나 강하게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여기 종가가 6,350원인데 저점이 3,700원이었기 때문에 이때 시장의 급락에
사실은 저도 코로나 때 너무나 일순간에 뭐 어떤 종목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져 버리고 했던 경험이 있던지라 사실은 주가라는 게 바닥은 어디가 끝인지 사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내 현금 100%다 꼬라박는 몰빵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 생각하면서 시장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너무나 늦게 업로드가 좀 된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말 변동성 많은 시장이긴 하겠지만은 시장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반등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으로 시장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